안녕하세요. 프레드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토트넘 경기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꼈던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지 궁금한 마음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 밤 11시에 벌어진 토트넘과 본머스의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하였습니다. 산체스의 두 번의 결정적인 실책성 플레이가 패배의 주 원인 중의 하나이긴 했지만 그동안 수비 불안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토트넘 팀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을 하지 않으시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토트넘 관계자이시거나 토트넘이 잘하건 못하건 무조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시는 팬분들은 이 영상을 절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설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편향된 시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토트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혹시라도 암이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토트넘 경기에 대한 평가와 전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토트넘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리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특히 토트넘 팀을 지극히 아끼며 토트넘에서 현재까지 8년째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소속팀에서 꼭 우승하기를 바라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처럼 계속 토트넘 팀에 몸담고 있는 한 팀 우승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팀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 토트넘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은 2016년-2017년 시즌 리그 준우승이며 UEFA 챔피언스 리그 최고 성적은 2018년-2019년 역시 시즌 준우승이 전부입니다. 역사는 바뀔 수 있지만 제반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역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즉 토트넘은 비록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 보기도 하고 월드클래스급 감독인 무리뉴나 콘테 감독까지도 선임을 해보았지만 역시 우승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나마 포체티노 감독의 임기 동안에 가장 꾸준한 성적을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성적 하락을 이유로 포체티노 감독까지도 토트넘 구단은 해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리뉴와 콘테 감독도 마찬가지였죠. 제 말은 토트넘의 수뇌부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토트넘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독특한 토트넘 정책이라는 것이 우승으로 가는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수 연봉 총액 상한제, 즉 셀러리 캡으로 선수의 주급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선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팀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도 일정 한계 이상의 주급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므로 월드클래스급의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팀인데 그 팀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 이건 도박에 가까운 확률이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에게 그에 걸맞는 연봉 대우를 해주지 않고서 월드클래스 활약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이 정말 우승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팀이라면 우승할 수 있는 기회는 그동안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우승의 문턱까지 도달한 경우도 거의 없었고 설령 우승에 가까운 준우승을 했던 시즌에도 우승팀과는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토트넘이 대회에서 우승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로는 토트넘 팀 내에서 자주 실수를 반복하고 실점의 빌미를 여러 번 제공하여 팀 패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선수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선수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주제를 다루면서 선수의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특정 선수를 거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지적받는 선수의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 또한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프로 선수로서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지적으로 인해 팀이 발전하게 된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얘기하기 힘든 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팀 내에서나 팬들의 입장에서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수비 불안의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되는 선수는 다이어입니다. 다이어는 중앙 수비수로 맡고 있으면서도 발이 느려서 커버 플레이가 늦고 그렇다고 제공권에서 헤딩으로 볼을 따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같은 포지션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처럼 경기 내용을 잘 읽는다거나 판단력이 빠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무리뉴 감독 시절에 다이어 대신에 김민재를 토트넘이 영입하였더라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수비진이 안정되고 고른 경기력을 보여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시 무리뉴 감독과 손흥민 선수까지도 적극적으로 김민재 선수 영입을 추천했지만 마음속으로 가장 반기지 않았을 사람들 중에 다이어 선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민재 선수가 팀에 들어오면 다이어의 출전 기회가 줄어들 것이 뻔하니까요. 한때 다이어 선수가 경기 중에 손흥민을 심하게 나무라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을 때 그런 의심이 더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손흥민 선수와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 선수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다이어 선수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특정 선수 한 명의 잘못이 아닌 것은 맞지만 그 특정 선수로 인해 다른 수비진까지 전력이 서서히 약화되는 모습이 눈에 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바로 로메로 선수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로메로 선수는 수비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경기 모습을 보면 영입되었을 당시의 초기 모습에서 점점 다이어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운 모습이 보이네요. 프리킥 골이 거의 없는 다이어지만 오히려 국대 경기에서 여러 차례 프리킥 골을 성공시킨 손흥민을 제치고 다이어가 프리킥을 차서 기회를 날려버리는 모습은 또 다른 악재 중의 하나입니다. 또 다른 선수는 역시 잦은 실수를 하면서도 꾸준히 기용되어 온 에메르송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예전보다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윙백 포지션에서 오버래핑하면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크로스를 올려서 기회를 무산시켜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선발 출전시킨 콘테 감독의 전술이 과연 무엇을 기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날려버린 경기도 적지 않았죠. 세 번째 이유로는 토트넘 선수들이 수비 시에 공을 잡고 등을 쥐고 있는 상대편 선수를 그냥 뒤쪽에서 친절하게 지키고 서 있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본머스전에서도 리그 순위에서 토트넘보다 한참 뒤지고 있는 본머스 선수들은 위험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을 쥐고 등지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에게서 적극적으로 공을 탈취하려고 몸싸움을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가벼운 반칙으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대편의 공격이나 빌드업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수비를 잘하는 상위권 팀들이나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본머스 선수들처럼 적극적인 수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수비를 할 실력이 안 되거나 혹시라도 그렇게 공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괜히 상대편 선수의 개인기에 눌려 역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저 뒤에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뜩이나 불안한 토트넘 수비진이 더욱 큰 위기에 빠질 테니까요. 네 번째 이유로는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생겼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자주 시도하지 않는 토트넘 선수들이 문제입니다. 왜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는지는 그 선수 본인만 제일 잘 알겠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생긴 장면을 못 봤거나 경기장을 두루 살피는 눈이 빠르지 않거나 경기를 읽거나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능성은 적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손흥민 선수에게 일부러 패스를 잘 하지 않거나 혹은 손흥민 선수에게 상대방 선수들의 견제가 심하여 패스를 할 수 없거나 아마 그 이유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작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서 골든부트를 수상한 손흥민 선수이기에 상대편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가 위험지역 근처에서만 공을 잡아도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수들이 순식간에 커버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토트넘에서는 케인과 손흥민을 제외하면 골게터로 꼽힐 만한 선수가 전무하기에 상대편은 케인과 손흥민만 묶어버리면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전술을 이미 대다수의 다른 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는 희망을 걸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수비까지 가담해야 하는 역할을 떠맡으면서 체력 소모는 커지고 공격수로서 골을 넣을 기회가 줄어든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공격 시에도 이미 수비하느라 방전된 체력 때문에 슈팅에 임팩트가 제대로 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골 전환율이 작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골게터인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면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반면 팀 패배의 원인을 토트넘 전술 변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부진 탓으로 돌려버리는 해외 언론이나 해외 팬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손흥민 선수이더라도 비록 수군거리는 비난일지언정 수십 번 수백 번 맞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항상 내려앉아 수비 위주로 전술을 짜는 토트넘 경기에 팬들조차 흥미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몸담고 선발 출전하고 있는 경기여서 한국에서 이만큼의 팬층이 생기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적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한국 팬들이 토트넘에 남아있을까요? 재미없는 경기는 팬 확보도 어렵고 언론들조차도 주요 관심사 바뀌기 때문에 우승을 바라보는 월드 클래스 클럽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수비 위주의 재미없는 경기는 당연히 인기가 별로 없게 되고 언론에서조차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클럽의 네임 밸류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임 밸류가 왜 중요할까요?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심판 판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승권에 가까운 팀들과 경기를 할 때 심판의 판정에 의문이 갑니다. 아무리 VAR가 있다고 하지만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VAR보다 주심의 판단이 불공정할 경우에 더욱 많이 작용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편 선수의 교묘한 파울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것이 파울로 인정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우승권에 있는 유명 클럽에서 뛰고 있다면 과연 똑같은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무리뉴가 토트넘 감독으로 있을 때는 VAR의 공정성까지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디오 화면을 통해 여러 번 확인하지도 않고 즉석에서 내리는 주심의 판단은 얼마나 공정할까요? 물론 경기력이 정말로 뛰어난 팀이라면 주심의 오심조차도 전세를 바꿀 수는 없겠죠. 일곱 번째 이유는 앞에서 다이어 선수를 언급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것이지만 국가대표 경기에서 여러 차례 프리킥 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에게 프리킥을 전담시키지 않고 토트넘은 여전히 케인이나 페리시치, 다이어와 같은 프리킥 골이 거의 없는 선수들이 프리킥을 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득점 찬스를 허무하게 날려버리면서 팀 사기 저하는 물론 결국 팀이 패배하거나 이길 경기를 비겨버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팀이 우승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팀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승의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까지 하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던 2015년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시즌에 붙박이 선발로 출전하지 못하고 교체 멤버로 자주 출전하면서 경기장에서 많은 시간 동안 뛰지 못하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때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로 온 것을 후회하며 다시 분데스리가로 돌아가고 싶다고 포체티노 감독과 얘기까지 나누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고민이 아니고서는 겉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는 평소에 손흥민 선수의 성격을 감안하면 그 당시 손흥민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쉽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그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손흥민 선수가 조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의 손흥민과 달리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월드클래스로 성장한 만큼 그럴 우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축구장에서 경기를 뛰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손흥민이기에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기에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의 경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토트넘에 대한 악감정도 없고 토트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토트넘의 한 팬으로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수없이 반복적으로 느껴왔던 바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아무 개선 없이 앞으로도 이 상태로 그대로 계속간다면 토트넘은 우승권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팀이 되고 말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손흥민 선수의 인성과 축구 실력까지 참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재미있는 공격 축구를 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팀 우승을 이룰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해서 지금까지 개인적인 영광은 이루었지만 월드클래스 선수로 평가받는 또 다른 조건 중에 하나로 꼽히는 소속팀 우승이라는 또 다른 목표까지도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와 같은 생각이든 다른 의견이든 좋으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